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0대 노부모가 자신들이 40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평생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는 전세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부모는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아들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고 그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모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던 약속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자신의 새 사업을 시작했고 부모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독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40년간 정들었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할머니는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추억들이 담긴 가구와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일이 김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자식들로 인해 재산을 잃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부모들이 오히려 자식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일까요? 김 씨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집 앞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아들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의 상처가 더 깊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이미 큰아들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부모를 모시려 했지만 그의 경제 상황도 넉넉하지 않아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웃들도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를 이렇게 내모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임시 거처를 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로는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에 대해 이전 소유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효를 중시하던 전통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로 변화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배신감, 우울증,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처가 더욱 깊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김 씨 부부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 할머니는 현관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 안에는 자식들이 처음 걸음마를 뗀 추억이 있고 가족들이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큰아들이 부모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직도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아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악용한 자식의 행동은 더욱 분노를 자아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거주권을 보장하고 자식이 함부로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부부는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집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는 이런 경우 부모들이 깊은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회복과 정서적 치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고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도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록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요?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큰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부모에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사회 이슈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변화의 시작입니다.